큰 덩어리 이제 하나 어느 정도 원래는 잘 잠 따라서 공부 계획. 자, 어떤 거 공부 계획이 중요해요. 저는 원래 공부 계획을 작년 11월 달부터 적었어요. 대충 한 해 농사가 봄에서 여름까지 하는 지금 130일 매일 이게 끝나면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하는 게 4시간짜리 8번. 그게 특별한 내각이잖아요. 원래 이제 10년째 그것도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데 9월 아마 두째 주쯤 지금 생각 중이요. 그 다음에 보통 그러면 2달 정도 하면 끝나요. 그거는 8번 하면 되니까네. 이건 12번 했잖아요. 그럼 2달 끝나면 9월, 10월, 11월 중순, 9월, 10월, 11월 초에 다 끝나요. 그러면 11월 달부터는 나는 방학이요. 난 내 머릿속에 항상 방학이요. 1년 농사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11월 달 딱 되면 원래 또 농부들이 딱 끝나갔을 때 기분 좋게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너무 즐거워서 막 달라붙는데 바로 작년도 11월 달에 딱 달라붙기 시작했던 게 세포 속의 그 분자 메커니즘. 와. 내가 지난 10년 동안 공부가 몇 개의 고비가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일반 상대성 이론, 벌써 한 10년 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2달 만에 꽉 다 풀어봤을 때 그때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일 거야, 아마. 그래, 그때 그 느낌, 10년도 됐네. 예. 그리고 그걸 백북스를 통해갖고 15명이 같이, 한 10명이 같이 풀었어요, 그걸. 풀게끔 내가 다 강의를 하고 나눠줘갖고 딱 이렇게 하고 해서 풀어갖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민간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략하지 않고 풀었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거예요. 이정필이라고 하는 과학운동 하신 분 있죠? 그분 아주 과학운동을 잘 하시는데 그분이 다른 책에도 언급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일반인한테 푸는 원조가 박문호 박사라고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무렵에, 그분은 이제 그쪽 전공하는 사람이고 하니까네.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 처음 본격적인 과학문화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백북사 할 때요. 그러니까 거의 10년도 더 됐죠. 네. 그때 한번 돌파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라는 게 계기가 있어요. 가장 큰 동의를 정면 선거를 딱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면, 되네. 할 수 있네. 그다음부터는 그보다 낮은 이론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피해가면 안 돼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 2달에 걸쳐갖고, 대학노트 하나 정도 다 쓰니까, 일요일 토요일만 빌려갖고 2달 했거든요. 주중에는 안 했어요. 그때 연구 한참 할 때니까네. 그래갖고, 2달만 딱 풀고 났더니, 가만히 내 무릎을 탁 친 거야. 아니, 세상에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천재라 해도 거의 대략 100년 전에 했던 연구 결과 논문 다 했는데 미분적분 아는 사람 왜 못 따라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씩 하면 된다. 네. 그 메커니즘 딱 한번 해보니까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일반 상태에서 일을 하고 우주론은 내가 더 힘이 들었어요. 우주론은 벌써 한 5년쯤 됐는데 우주론을 한 7, 8년 전에 들어가려 하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안 되니까 우주론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히. 학문적으로 못 들어가요. 그 순서가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능숙하게 되면 우주론에 그냥 들어가요. 텐션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주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 덩어리를 치면 그래서 한 3배의 덩어리보다 더 커요. 그래갖고 그걸 우주론을 들어가려 하다가 한 2년인가 내가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게 한 5년 전부터 들어갔는데 결론 왜 들어갔나 하면 한 2년간 딜레이 하면서 계속 찾았어요. 딱 핵심적인 책. 그걸 찾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일반 상대적 책으로 웬만한 세계적인 책은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미국서부터 사왔으니까는. 그래도 그 책 읽어봐도 안 들어가죠. 느낌이. 근데 딱 한 권 책을 찾았는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와, 그대로 다 따라가겠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썼는 사람이 대가가 아니야. 젊은 사람이 썼는데. 그리고 나서 대가의 책을 놓고 같이 봤더니 동일한 내용이야. 그 대가들은 좀 상세하게 설명 안 하잖아요. 좀 그런 의미고. 그래서 그때 5년 전에 그거 하나를 축 넓으면서 구체적으로 3년 전에 여러분들 우주론을 4시간짜리 6번을 밀어붙여갖고 수식, 나는 내 개인적으로 200개 다 풀고 완전히 이제 한 끝까지 올라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세포 생물학은 DNA 쪽으로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해오게 나왔어요. 그런 거 중요해요. 공부라는 게 오늘 하고 다음 주 마지막에 공부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공부는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근데 가장 공부하는 사람 중에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 실장이 지금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생이. 예. 나는 이게 가장 아이디어라는 상태라 봐요. 저때 초등학생 될 때 한번 데리고 와봐야 돼요.
그럼 애가 당연히 뭐 하나도 모르지. 알라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때 어른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이미지만 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애가 공부를 좋아해요. 그 점 진짜 중요해요. 어른들이 다 나중에 중고등학교, 그 대학 다닐 때 중고등학교 학원비 얼마나 내요? 수천만 원씩 학원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 방식은 대학 들어가는 데까지만 약발이 있어요. 나는 그걸 실제로 누구라 하면 그러지만 꽤 유명한 출판사 사장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전심을 같이 해줘.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분도 서울대 나온 분인데 서울대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이 10,000명이 넘는데요. 유명한 학원의 수학 선생이었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들어간 학생이 자기 가르치는 학생 1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우뚝 솟은 학생이 없대요. 학자로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학원 가서 딱 접었어요. 학원 원장까지 돈을 굉장히 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사람 바뀌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문제 맞추는 이런 식으로 훈련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알고 마지막 교육 사업을 해서 출판사를 세웠어요. 그래가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과학책을 진짜 안 팔리도 굉장히 중요한 책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분하고는 한번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10,000명 이상 자기 학원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똑똑한 학생을 받고 그렇게 많이 서울대 보냈는데 결론 거기서 큰 학자가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뭐냐면 뭐가 부족하냐니까 야성이 부족하다는 거야. 야성. 이 거친 뭘 하나를 보면 이거다 하고 막 탁 하는 앞뒤 안 재고 10년씩 그냥 하는 이런 사람이야만이 뭐가 하는 거지. 이거 재고 이거 하면 이렇게 써먹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 이 공부하면 어디 써먹을까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우리 박자에서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단체 아니에요. 뭘 써먹기 위해서 이런 공부 안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몇 가지 팁을 주면요. 공부는 따라서 씨를 뿌리자.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씨는 언제 뿌리냐면 가장 씨가 잘 삭틀 때는 사춘기 때요. 정확하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요. 이때는 브레인이 완전히 재정립이 돼요. 기본적으로 부모한테서 받은 기본 패턴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재조합 과정이 일어나요. 전두엽에서 특히. 이때 애들한테 진짜 전율을 할 정도로 그런 자연이나 놀라운 광경을 보여줘야 돼요. 예기치 않게, 갑자기. 그러면 야들이 시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과학 강의를 수요놈에서 했을 때, 그때도 일반 상대성 있는 강의를 했어요. 10년도 됐네.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자기 엄마 손잡고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자주 이야기해주잖아요. 근데 한 5, 6년 안 보여서 그 학생이 한 2, 3년 내한테 와서 들었어요. 엄마하고 같이.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도 모르지. 모르는데 어떻게 듣냐 하면 어쨌든 중요하다는 걸 알겠대. 재밌대. 버틸 수 있대. 근데 한 4, 5년 안 보였어 애가. 근데 몇 년 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나갖고 박사님 저 하시겠어요? 이라는 거야. 누군데 했더니 그때 일반 상대성 이런 전문하고 강의 듣던 그 학생이래요. 그때도 내가 알았는데 그 학생이 학교에 부적응했던 학생이에요. 홈스쿨링 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손잡고 데리고 왔는데 그 학생이 학교도 못 간 학생이 결국은 고려대 물리학과 들어가고 입학했다고 내한테 인사로 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진짜 그 부모들이 똑똑한 부모예요. 그때 한번 손잡고 와갖고 딱 보여주면 그때 씨를 뿌려놓으면 바라는 사은 언제 트느냐 하면요. 심지어 10년 이후에 틉니다. 그 다음에 게임은 박사학위 하고 나서 10년 내에도 게임이 성부가 안 나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박사학위 하면 다 비슷해요. 다 연구소 가갖고 그냥 대학 교수가 되든 다 열심히 해요. 박사학위 나서 한 10년까지는. 박사학위 나서 10년 동안은 눈에 아무도 안 보여요. 자기 박사학위 했던 거. 그냥 자나깨나 그 실험만 해요. 대부분 연구원들. 저도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뭘 투자한 시간이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전문가 수준 밑선에서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본게임은 박사학위 나고서 10년이 아니고 박사학위 하고 나서 20년 후쯤부터요. 정확히 우리나라 나이 게임이 본격 게임은 5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50대 중반. 그때부터 학문이든 뭐든 이제 제 맛을 들여갖고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요. 참으로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공부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장기 계획. 계획은 1년 계획이 있고 3년 계획이 있고 5년 계획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 관점에서는 일반 상대성을 하겠다면 적어도 5년 전에 씨를 뿌려놔야 돼요. 씨를 안 뿌려놔고 갑자기 사기 안 터요. 적어도 5년쯤 해놓으면 이 다이어그램을 내가 이 강의에서 한
3번은 더 그랬을 거예요. 한 3년은 강의했을 거예요. 이제 보면 볼수록 이게 얼마나 대단한 다이가는 더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실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실을 난 다 뿌렸어요, 벌써. 이거 브레인은 실을 뭐 거의 한 15년 전부터 뿌렸고, 우주론부터 다 그래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늦게 실을 뿌린 게 뭐냐 하면 지질학이요. 근데 지질학은 이제 실을 뿌린 게 한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이제 가속이 돼야 될 위치에 왔는데 지질학을 가장 그 관건이 뭐냐면 따로 좋은 자료. 그 결정적이에요. 그 자료가 없으면 출발을 못 해요. 내가 원해도 실을 뿌리는 정도는 돼요. 실을 뿌리는 거는 뭐야 공식 딱 되는데 그게 사기 트고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서 잘하려면 그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자료를 만나야 돼요. 근데 지구과학의 지질학에 대해서는 결정적 자료를 내가 한 3권 정도 만났어요. 그 때문에 한 번씩 만나면 공부가 6개월, 1년에 앞당겨져요. 우주로는 내가 2년 기다렸어요. 그 결정적 자료를 찾아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박자세 와갖고 내한테 무슨 자료 뭐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숙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 자료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대요. 자료를 누구한테 정리하러 맡기는 것도 나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 있고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 무슨 말이었어요? 한 번도 내가 자료를 누구한테 맡기고 이걸 했는데 내 마음속으로 수고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자료 자체가 물론 그 사람 PC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내가 정리하라고 혹은 보내주는 자료는 적어도 미니멈 가격이 1,000,000원짜리예요. 모든 자료가 1,000,000원짜리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엄청난 혜택이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그 자료를 노다지를 찾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료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도 그랬으니까네. 나도 어떤 책을 사놔놓고 2년 전에 사놔놓고 그 진가를 2년 후에 발견한 책을 우리 집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나는 그 책을 넘겨봤어요. 종종 넘겨봐도 확 못 알아봤었는 거예요. 에이, 뭐, 대충 적어놨지. 뭐, 에이, 그래, 뭐, 기술 알아. 그 사람 그쪽 전문가니까, 에이, 이렇게 팽개쳐놔요. 다 놓으면 하지. 이렇게 밀어놔요. 그런데 바로 일주일도 아니고 3일 전에, 띵! 2년 전에, 1년 전에 샀는 2권의 책이, 물론 책 제목 안 알려줘요. 네. 그 책 제목 알려주는 게 돈 1,000,000원 주는 것 똑같아요. 완전히 막 그냥 그 채찍이 확 늘어가고, 이제 이게 타이밍이 됐다.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몇 년을 기다린 자료요. 자, 따라서 몇 년을 기다렸다. 바로 요즘 핵심입니다. 몇 년을 기다리지 않는 자료를 조각동 진가를 몰라요. 본인들이 무지하게 갈구를 해야 돼. 요 자료, 요거 분명히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누구 함부로 만나게 해달라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 따라 간절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됐든지 적각 알아요. 그 간절한 거는. 특히 공부에 있어서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결코 전문가가 안 돼요. 자료 앞에 다 갖다 놔도 그냥 빼맹겨줘도 몰라요. 자기 거 안 돼요. 그래서 간절함이 일기 전에는 누구 만나지도, 책도 만나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간절함을 지질학에서 한 2년간 요걸 내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대가가 거의 40년을 바쳐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눈물이 날 정도지. 근데 그걸 그전에도 봤는데 스쳐 지나가 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원래 이거 차지 보존이 이 전부 다란 이것도 입자물리학 3년 전에 공부할 때는 그까지 안 왔어요, 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마무리 지금 1시간 동안 집중해야 될 게 요 공간이면 돼요. 내가